속담 한국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속담입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자,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남자가 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놈 건지다. 그죠? 건져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보따리는요. 자, 요게 보따리예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아선 짐은인데요. 요런 가방 같은 것을 보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 물에 빠지기 전에 내 짐도 있었는데, 내 보따리도 있었는데, 보따리 못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자, 구해줬으면 바로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보따리 어딨어요?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을 때. 자,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보시면 여기 풍선이 나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풍선을 다시 줍기 위해서 요 친구 아래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도와줬더니 풍선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때요? 도와준 친구에게 막 화를 내요. 너가 제대로 지탱을 못해서 내가 흔들리는 바람에 놓쳤잖아. 이렇게 화를 냈대. 생트집,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자, 미꾸라지는 어떤 거예요? 그림 보시면 어떤 물고기인지 아시겠죠? 좀 긴 거죠. 긴 미꾸라지. 그래서 미꾸라지가 어때요? 이렇게 헤엄을 치니까 이 웅덩이, 미꾸라지가 있는 이 웅덩이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물이 다 맑았던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담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코로나19 사태에 빗대어도 적절한 의미. 국민 모두 힘 합쳐 슬기롭게 위기 대처를. 자, 이거는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생활하죠. 마스크도 다 사용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이럴 때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속담을 사용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일부 공직자의 청렴하지 못한 행동이 공직사회에 많은 타격을 주고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자, 공직자라고 하면 뭐 정치인이라든가, 그쵸? 정치인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동, 뭐 깨끗하거나 그러지 못한 행동, 그쵸? 뭐 돈을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쵸? 그러한 행동이 공직사회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뭐 정치가 한 명이 이렇게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정치가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마도 이 남자, 떡을 주는 이 남자는 아마 왼쪽에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좀 밉대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선물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대요. 이 의미는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서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 뭔가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 속담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좀 몸집이 큰 친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거 떡이야, 먹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떡 가지고 왔는데 이래도 괴롭힐 거야?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내게 복수를 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 후환이 없도록 작전상 후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생각하는 채라도 해서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쵸?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겠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도 눈치를 채고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면 복수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잘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사용합니다. 네 번째 속담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도끼는 여러분들 여기 그쵸? 이 것을 도끼라고 하죠. 발등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발의 등. 자, 그런데 그림 보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도끼라고 하면은 늘 사용하는 도끼, 그쵸? 내가 항상 사용하는 도끼니까 내가 익숙한 도끼겠죠? 자, 그런데 늘 사용하는 도끼라도 잘못하면 발등을 찍힐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신문 기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상습 절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부자, 중소기업 핵심 기술 슬쩍. 자, 여기 보시면 종업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절도를 한 거예요. 가게에 돈을 훔쳤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자, 밑에 기사 보시면 내부자도 같은 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내부자가 중소기업 핵심 기술 슬쩍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재빠르게 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른 동료들 모르게 이 핵심 기술을 슬쩍 빼내서 다른 기업에 좀 정보를 판다거나 이런 일이겠죠.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사용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벌써 50번째 속담이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요. 밑이 빠지다는 이 그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은 요 물건의 아랫부분을 의미하겠죠. 빠지다라는 것은 지금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자,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가 없겠죠. 물이 지금 계속 새잖아요.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럼 이 속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신문 기사 제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절벽, 예산 쏟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당정, 일자리 예산 최대한 확대. 야, 밑 빠진 독 물 붓기. 8천억 적자 낸 자원개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신문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절벽은 낭떠러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상태를 의미할 때 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 출산율이 좋아진다거나, 그쵸? 어떤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밑 빠진 독 물 붓기다라고 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요,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8천억 원을 들였는데, 아직 이득이 없어요.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속담을 공부했고요. 앞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지금 10번째 페이지까지 50개의 속담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공부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5개씩 꾸준히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속담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